객장 여자입니다. 객장 여자 이어가기 전에요. 중국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월에 소매 판매가 12.8% 정도 증가하는 등 예상치에 부합되게 또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방금 발표된 지표들입니다. 산업 생산이 전월에 8.9%였는데요. 발표치로는 9.3%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에는 12.6%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12.8% 상승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고정 자산 투자도 20.6%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달에는 사실 20.9%로 소폭 감소했지만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되게 발표된 수치 보여줬습니다. 네, 중국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속속되고 있습니다. 객장 여자에서는 오늘 사실 엔저가 극심하죠. 102엔선까지 초반에는 엔달러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들의 종목들, 내수주에 좀 많이 관심을 갖자고 증권사 투천주에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살펴보시면 엔달러 환율 현재는 101엔선 중후반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대까지만 해도 102엔선을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주나 미디어 콘텐츠 등 내수주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IT 관련주들 역시도 증권사에서 많이 또 주간 추천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또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에서 LGU 플러스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와 가입자 순증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성장 역시도 경쟁사 대비해서 두드러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대증권은 KTL을 초청했는데요. 주요 비통신 사업 부문에서 이익 기여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적의 안정성도 부각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역시나 KT를 추천했습니다. 향후의 마케팅이 기존 고객의 LTE로의 전환이 되고 또 투지가 없고 스마트폰 비중이 가장 높아서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유비벨룩스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내놨는데요. 올해 스마트 카드 사업 부문의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제조 부문에 인수를 하면서 또 큰 폭으로 성장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추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에서는 NHN을 제시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6%와 10.5% 증가하면서 당사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또한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한 2013년 실적 전망치 변경폭은 작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에서는 CJ-ENM을 주간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 광고 성수기 진입했는데요. 방송 부문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부문이 흑자로 전환하고 또 영화 부문 역시도 흥행을 지속하는 등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J-ENM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역시나 추천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선전으로 인해서 게임 부분의 흑자 턴 어라운드 기대되고요. 2분기부터는 방송 광고 성순기로 접어들면서 1분기에 적자였던 방송 부분이 흑자로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SK증권에서는 영풍과 한라비스테온 공조와 옵트론텍을, 또 현대증권에서는 대현과 코나아이를, 동양증권에서는 SKC와 LG디스플레이, 또 UIL을 추천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기와 롯데하이마트, SK이노베이션과 코나아이를 주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엔저 공습에도 흔들림 없는 내수주들, 증권사들의 주간 추천주 목록에 좀 오르고 있는데요. 쭉 살펴봤는데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요?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내리는 SK 브로드밴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TV 부문 성장도 지속되고 있고요. 홈쇼핑도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IPTV 성장성도 지속되는 가운데 재무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희 차장께서는 CJ-ENM 제시했습니다. 2분기에 실적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개인과 방송 콘텐츠 등 개선도 역시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 수급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은혜 대리입니다. CJCGV에 관심을 갖고 있네요. 오늘 일장의 6만 원 선도 넘어선 종목이죠. 중국과 동남아 시장의 성장 역시도 기대되고 있고 고수익을 올리는 3D와 4D 시장 역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객장예자에서는 이분 만나뵈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김윤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도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사실 엔저 공습에 많이 흔들리지 않는 내수 종목들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김윤진 과장께서 좀 한 종목 추천해 주시죠.
네, 엔저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기 방어지에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통신, 콘텐츠 관련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보이는 오늘 내수주만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내수주로는 이제 통신주가 있는데 환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이제 엔저 위기에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이제 느끼실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신주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어 주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좀 저평가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제 LG U+는 이제 그동안 음성 통화 기술 방식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유심 이동에서 제외됐었는데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제 LG U+도 유심 이동이 가능한 사업자로 포함시키며 LG U+로 출시된 휴대폰도 SK텔레콤이나 또 KT 가입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창조경제 CPND에 따른 플랫폼으로서 통신주 역할이 부각되면서 또 LTE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며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의 가파른 상승세로 또 실적 호조가 또 전망됩니다. 또한 경쟁사 모두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가입자 수가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하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가 좀 예상보다 더디고 또 엔화 약세가 또 한국 대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안정적인 또 통신주에 또 시장 관심이 오늘 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과 수급을 보았을 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되며 손절가는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인 11,500원으로 이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죠. LGU 플러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1%대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손절선 11,500원 제시해 주셨잖아요. 혹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거죠? 예, 네, 오늘 장에서 오르다가 지금 약간 보합선으로 좀 밀리고 있고 오늘 매도도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저가 매수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오르는 거는 이제 계속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계속 관심을 갖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간 추천주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공략해야 또 7%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장 7% 공략주로는 플랜티넷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플랜티넷은 NW 방식 US 사이트 차단, 또 유무선 디지털 잡지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 등 대만 지역 내 네트워크 방식 US 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매출 이제 83억 원, 영업이익 13억 정도로 예상되고 작년 대비 또 20%, 또 32%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작년 대비 실적이 아주 나온 영향은 스마트폰 보급률 증대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선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를 시작해 2012년 스마트폰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를 상용화해 기존 KT 서비스에 이어 또 올해 아까 말씀드린 3월 LG U+와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청소년층의 고객이 많은 LG U+ 서비스 상용화는 플랜티넷의 동사의 매출 및 또 영업이익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플랜티넷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업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또 대만, 중국에서도 서비스 상용화가 올해 예정되어 있어 플랜티넷은 주간이 아니라 또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랜티넷의 현재 구간 기술적으로 보면 밴드 상단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이어서 좀 매매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구간인데 동사의 최근 수급 3개월을 살펴보면 이제 외인이 이제 쭉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 그 기간 동안 기관이 약간 순매도를 나타냈으나 1분기 실적 발표 후 기관 투자자들이 또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또 향후 사업 전망을 보더라도 주가는 좀 우상향 패턴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LG U+와 마찬가지로 좀 눌림목이 약간 나올 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플랜티는 사실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손절선은 13,500원 제시해 주셨고 목표 수익률은 7%입니다. 오늘 객장 여자는 김윤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